내가 성장치 못하면 이쪽에 밥이 된단 말이죠. 이걸 알아야 내가 갖춘 지식을 바르게 쓸 수 있고, 인류는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느냐? 뭐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입니까? 이 대한민국은 말이죠, 공무원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은 정치인의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왜 어려운가? 이런 거를 찾고 노력하고, 내가 이 어려운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가를 지금 찾고자 노력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바른 법이었었어요. 우리가 시원을 이야기할 때, 내가 요걸 갖다가 조금씩 이렇게 해갖고 지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설명을 다 하려고 하면 이거는 지금 3년을 해도 모자라고, 요 크게 나누어서 일단 짚고 가자고요. 짚고 가는데, 우리가 문명이 일어나는데 3단계로 일어난다. 3단계. 여긴 3차원이에요. 모든 것은 3단계로 일어나고, 3단계에서 쪼개면 어떻게 되냐? 9단계입니다. 그래서 3천대천, 9천대천을 이 용어가 일어나는 거죠. 이 3단계인데 3단계 안에서 제일 밑에 한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또 쪼개면 3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9천대천이라는 것이 여기서 3천이 벌써 일어납니다. 그럼 중간 단계에서 3천이 일어나고 마지막 단계에서 3천이 일어나 9천대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크게 나누면 3단계. 그래서 이 지상을 빚을 때 3차원으로 빚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고, 다른 것들의 무슨 기술의 3차원, 무슨 3차원, 이런 거는 또 다른 놔두고, 모든 인류는 이 3차원이라는 데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쪽 1단계에 이쪽에 일어났던 이 무수한 시간을 두고 수십억 년을 지나가면서 1단계를 만드는데, 여기에서는 30%를 이야기합니다. 30%. 30%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아직 문명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 인간은 출현은 했으나 문명이 일어나지 않는다. 문명을 뭐로부터 칠 거냐 이거죠. 저 불 붙였다고 문명이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이 생산되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지식. 인자는 문명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사람이 성장을 해서 이 지구촌에서 아주 박테리아부터 해가지고 만 물질을 갖다 끌어 모아가지고 이 우주의 에너지를 갖고 만들었는데, 여기서 충격을 주고 녹이고 완화하고 불덩어리를 만들었다가 담금질하고 녹이고 해갖고 지구를 만듭니다. 이제 지구를 만들어서 지구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야지 최고의 지구를 만드냐? 3대 7의 법칙으로 생산을 해야지 최고의 행성이 되는 겁니다. 3대 7의 법칙에 맞게끔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담금질을 해가면서 만들어낸 행성이 지구라는 행성이에요. 우주 안에서 3대 7의 법칙에 한 점도 틀리지 않게 만드는 게 지구입니다. 수조개, 수억 조개가 있는 게 우주 행성인데, 그 안에서 3대 7의 법칙으로 딱 맞게 빚어내놓은, 모지렘 없이 생산해 놓은 게 지구 행성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인자는 알아야 되는 거죠. 3대 7의 법칙. 천지 창조가 3대 7의 법칙으로 일어났거든요. 이걸 내가 지금 다 설명하면 너무 방대하니까 이거는 크게 따놓고 다 풀어갈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지구가 행성이 돼가지고 여기 30%까지 올 때까지는 이거 무엇을 이야기하냐? 인간 출현까지 해가지고 30%까지 오는데, 이때는 문명시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안에 있던 것도 문명이라고 칠라 그러면 계산을 하겠지만, 요까지는 그냥 형성되는 것이다. 그냥 형성이 되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지식이라는 문명시대가 일어납니다. 요렇게 와서 2차 시대가 일어나는 2차. 1차, 2차. 그래가지고 여기서 진화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 성장하는 요 시대가 일어나는 게 2차 시대가 일어나. 이때는 글도 만들어지고 말도 만들어지고 뭐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1차 시대는 어떻게 되냐?
이래 가면서 이제 이래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뜨겁다가 없어요. 지금은 뜨겁다예요. 근데 찹다.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정리될 때까지는 여기, 이 30%의 성장해 오고 있을 때는 이건 스스로 일어나고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출현하는 것이 단어가 나옵니다. 걸, 말, 이게 나오기 시작하부터는 이제 문명을 일으키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2차 시대를 도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나눠갖고 2차가 어디까지 가느냐? 30%는 왔으니까 70%까지 가는 겁니다. 70%. 70%가 가면 어떻게 되냐? 지식 완성 시대. 진화 완성 시대. 그것이 2012년 12월 22일 날까지. 이걸 선천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선천, 후천이라는 것이 있는데 70%까지 지식을 다 갖추어서 모든 지식이 공유되는 시대까지 오는 게 2012년 12월 22일까지. 이것이 지구 종말 소리까지 해낸 겁니다. 이것이 선천시대 마지막이에요. 그럼 2013년도부터는 어떻게 되냐? 후천시대 시작입니다. 지금은 몇 년이냐? 후천 8년이 지나가고 후천 9년이 돌아오는 새해 2021년이 후천 9년 시작입니다. 후천은 뭐를 이야기하냐? 운용시대. 선천은 빚어내고 성장하는 시대. 후천은 운용하고 빛나는 시대.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갖다 대냐? 인간한테 갖다 댑니다. 인간이 활동해서 갖추어지고 활동해서 빛나는 거예요. 모든 지식인이 갖추어지는 상태가 이것이 선천을 마치는 거고, 갖춘 지식과 모든 자기의 소질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빛나게 지금 일으키는 시대, 이거는 운용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갖춘 걸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그럼 세계의 창조 이래로 이만큼 경제를 많이 일으켜 놓은 적이 없고, 이렇게 많은 문화를 일으켜 놓은 적이 없고,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경제도 일으켜 놨습니다. 창조 이래로 최고 많이. 대한민국도 창조 이래로 최고 고도적인 발전을 했고, 지식도 갖추었고, 문화도 일으켰고, 경제도 기본으로 최고 많이 갖추었습니다. 그럼 갖춘 걸 갖고 운용하는 시대로 넘어가는데, 운용이 안 된다. 왜? 근본을 몰라서. 근본을 왜 모르냐?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근본은 곧 뭐냐면 진리입니다. 근본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걸 알아야 내가 갖춘 지식을 바르게 쓸 수 있고, 이걸 알아야 내가 가진 기술 소질을 바르게 쓸 수 있고, 바르게 써야 되는 거죠. 빛나려면 쓴다고 빛나는 게 아니고 바르게 써야 빛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진 경제를 바르게 쓸 수 있다. 근본을 알아야. 이걸 교육이라고 이야기해요. 교육. 근본을 가리키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고, 지식을 가리키는 지식이라고 해요. 지식. 자기식, 논리, 지식은 논리고, 근본은 진리예요. 그럼 진리로 지식인들의 자기 근기에 맞게끔 풀어서 근본을 갖고 원리를 풀어서 만진다. 이게 참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와야 그렇게 되냐? 선지식. 우리는 선지식이라는 말을 너무 일찍 써먹어가지고 일반 지식, 이걸 많이 배운 사람이 가르친다고 이 사람은 선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 먼저 배운 사람. 요거 근본적인 선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을 깨달은 자, 자연의 법칙을 깨달은 자, 이 삼라만사 우주를 깨달은 자, 이 자를 선지식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잘못 쓰다가 보니까 도술이 있는 능력을 가지면 선지식이라고 했고, 땅 밑에 뭐를 볼 줄 안다고 선지식이라고 그러고, 예언한다고 선지식이라고 해요. 예언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자연의 법칙을 읽은 게 아니에요. 예언은 신들이 와서 미리 가르쳐준다. 이래서 이거는 신이 네 몸을 통해서 작업한 거지. 이거는 접신이단 말이에요. 접신.
접신을 하니까 하루아침에 어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 장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누가 받느냐? 지식을 갖춘 자가, 경제를 가진 자가, 소질을 가진 자가. 내가 소질을 달고 닦아서 소질을 가지고 나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식을 가지고 나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경제를 일으키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냐? 홍익인간으로서 이 사회 인류의 지도자가 됩니다. 만약에 참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받는다라고 하고 지식은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을 왜 받느냐? 그걸 깨달은 자는 단 한 번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교육을 받아. 교육은 네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네가 받는 거지. 받고 나 보면 알아. 받고 나면 이치를 안단 말이지 이제. 왜? 지식을 갖춘 자니까. 능력자니까. 그러면 교육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자가 됩니다. 교육을 받고 나면 교육자로 바뀌어요. 대학에서 이렇게 뭘 가르친다 교육자라 그러고, 그쪽 책임자라고 교육자라고 그래요. 그건 관리자고. 교육자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네 앞에 온 사람을 교육시키는 자. 그러면 교육을 시키려면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교육을 받으니까 저마다 가진 소질에 내한테 맞게 교육을 받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사회지식을 배웠으니까 사회교육을 받았어. 그러니까 교육받은 거를 가지고 이걸 끌어내가지고 이걸 연구를 합니다. 이걸 원리교육이라고 해요. 근본을 이게 받아서 원리로 연구한다, 우리가. 연구를 하니까 이 연구는 네 혼자 절대 안 돼요. 연구라는 건 혼자 한다라고 하면 혼자는 네 생각이지. 이건 연구 아니에요. 연구는 같이 하니까 연구예요. 그래서 이때 같이 연구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팀워크가 생기고, 팀워크에서 이걸 같이 만지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갖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걸 갖고 교육을 시킨다. 이제 교육자예요. 지식자가 아니고 교육자다 이 말이죠. 요렇게 돼야 인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아서 이 원리를 풀어서 이 원리로 갖고 연구해서 우리가 이 국민한테 가르치고 모르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같이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인상실험을 하는 거예요. 인상실험. 언제 하냐? 인상실험을 실험하는 게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죽고 싶을 때. 이거 재밌습니다. 인상실험의 최고표가 날 수 있는 것이, 이거 확실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최고 좋을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이 어떤 시대냐면 전부 다 죽고 싶은 시대입니다. 우리 젊은이도 죽고 싶고 베이비 부모가 된 어른도 죽고 싶어요. 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죽고 싶은 시대가 왔냐? 다 지식인이라서. 무식한 사람은 절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죽고 싶지 않아요. 살라고 노력을 하는 게 무식한 사람들이고, 지식인들이 갈 길을 모르면 죽고 싶어지는 겁니다. 왜? 지식을 배울 때 하고 지식을 다 배워갖고 갈 길을 모르면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혼동시대가 일어나니까. 죽으려 하는 거는 지식인들이 일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무식하고 등신들은 절대로 죽으려는 거래요. 조다는 항상 즐겁대잖아요. 이 말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이게 등신은 즐겁단 말이야. 항상. 바보는 즐거워. 근데 지식을 갖춘 사람은 즐겁지를 못해. 왜? 내 갈 길을 못 찾았고 내가 이 세상에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배운 거는 엄청나게 많고 가진 거는 엄청나게 많은데 풀지를 못한다. 여기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바른 교육이 나왔다면 어떻게 되냐? 이걸 이름하여 홍익인간 지도자 교육이라고 합니다. 홍익인간 지도자 교육.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것은 홍익인간 지도자 교육이에요. 이 지도자 교육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죽고 싶은 게 사라져 봅니다. 없는 희망이 희망을
이제 내가 본다라는 것. 세상을 운용하려고 드는 사람이 된다.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 이 말이죠. 이게 지식을 갖춘 사람이 보는 세상하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세상을 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백신이라는 것을 기계에만 적용하고 물질에만 적용을 했지 그 다음에 어떤 선으로 넘어가는 걸 몰랐어요. 교육 백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육은 누가 받느냐? 교육은 인간이 받는 거예요. 인간이 받는데 인간 어디서 받느냐? 영혼이 받는 거예요. 영혼이 교육받는다 이 말이죠. 영혼이 교육을 안 받으면 나래를 못 펼치고 자연을 볼지 모르고 자연을 운용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완성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는 깝깝해 죽는 거죠. 홍익인간 인성 교육이 나와야 홍익인간 지도자 교육이 나와야 세상은 다시 미래를 연다 이 말이죠. 이게 없이는 두 번 다시 미래를 못 엽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첨단을 간다 하더라도 인류 평화는 오지 않고 즐거움과 행복은 절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은 홍익인간으로 성장해야 했었고 홍익인간 지도자 교육을 받아야 했었고 인성을 갖춘 사람들이 인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인성을 안 갖추고 지도자 교육을 받지 못한 자 인류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사람을 키우는 나라입니다. 사람을 왜 키우냐? 인류에 필요하겠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인류 미래가 변할 거니까 이 변한 사회에 우리가 필요하게끔 사람을 키운다. 이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호를 여는 것이 인류의 지도자들을 키우는 나라. 이것이 이제는 조상님들로부터 뿌리로 우리가 가지고 오던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은 무릇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들. 내 삶을 불사로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가 아니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사람들. 우리 선배님들이고 조상님들이 마지막에 대한민국을 빚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희생을 하면서 마지막 희생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빚어서 베이비 부모들이 태어날 때 우리한테 넘겨준 게 대한민국을 넘겨줬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어디 사람들이냐? 조선 사람, 고려 사람이에요. 그 앞에 이름을 달면 많겠죠. 신라, 무슨 많겠죠 이름이. 하지만 그때 이름을 많이 쓰던 우리 선조님들이고 우리는 누구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 정리해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럼 대한민국과 조선하고 고려하고 이게 뭐가 다르냐? 선조님들은 어떻게 사는 인생이냐 하면 왕의 나라에 살아가지고 백성의 나라가 없습니다. 임금의 나라, 왕의 나라지 우리나라가 없었다라는. 근데 그 과거 역사에 살았던 우리 방법하고 오늘날에 사는 우리는 누구냐 하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인류에 빛난 적이 있냐? 없습니다. 고려 사람도 인류에 빛나지는 않았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 인류에 빛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람은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을 빛내야 되는 사람들이지 고려를 빛내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빛나면 어떻게 되냐? 고려인 조상이죠. 조선인 이게 전부 다 빛나요. 우리가 빛이 안다면 이분들은 빛이 전부 다 나지도 않아 묻혀버린다는 얘기죠. 이 마지막 후예들, 이 홍익인간들을 만들려고 5,000년을 지금 희생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손들이 태어난 게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이 사람들을 베이비 부모들이라고 이름해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용띠부터 해가지고 12년을 베이비 부모라 하고 그 밑에를 X세대라 하고 그 밑에를 디지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홍익인간 시대를 열어나가는 시작입니다.
그러면 홍익인간의 최고 맏형이 누구냐? 베이비 부모. 이 사람들을 하늘에서 최고 큰 기운을 주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인류의 문물을 다 썼거든 우리가 그걸 전부 다 흡수하면서도 안 미쳤다 이 말이죠. 혼동이 안 일어났고 그걸 저마다 소질을 다 배우고 성장한 자들이 베이비 부모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인류 사회가 키운 나라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홍익인간들은 인류가 너희들을 키웠다. 우리가 2차 대전 이후로 대한민국을 물려받아가지고 우리는 이제 애기들이니까 물려받아가 큽니다. 이제 크고 있는 중에 우리한테 뭘 가르쳤냐? 초등학교 때가 글 배우려 그럴 때 우리한테 가르친 게 너희들은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답니다. 코 흘리겠대 이렇게가. 사탕 한 개 못 얻어먹어갖고 저 땅에 흘린 걸 주워갖고 닦아가 먹을 때 조상의 얼을 빛내야 된답니다. 우리한테 심어주던 게 이제 욕하면 기억에 솔솔 들어올 거예요. 그래 저마다 소질을 개발해야 된답니다. 소질이 뭔지도 모를 때 그래갖고 안으로 자주 독립을 해야 된답니다. 독립이 일어났을 때 그래 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그 힘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라고. 요것이 어떻게 해서 빚어졌든 뽑아내가서 맥을 이야기하면 요걸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홍익인간 훈시입니다. 다른 거는 뭐래도 이거는 애워라고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을 했을 때가 왔던 거죠. 어떤 방법으로 왔든 간에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왜? 그것이 너희들 삶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때까지 조상들이 힘들고 헤매면서 왔더라도 오늘의 너희들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겨주었고 이게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을 빚을 내는 건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야. 훈시를 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라서 너희들이 하느님이 보호할 것이다. 애국가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보호할 테니까 너희들이 자라서 대한민국을 빛내고 인류 평화를 이루어라. 너희들이 불사르워서 너희들이 노력하는 만큼 인류가 빛나느니라. 평화가 온다. 그 초석을 놓으러 온 사람들이 홍익인간 일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아무것도 못하느냐? 교육을 받아야 될 때 교육을 받지 못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 이 홍익인간들이 교육을 받고 일어나지 못하면 인류의 질서는 앞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혼동시대가 다시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구촌의 불행이 온다. 오래 가지 않는다.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홍익인간 인생을 바르게 살 때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살 때 너희들이 빛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교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 분야에 저마다 소질을 갖춘 분야에 교육을 일으켜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인류를 가르치기 시작을 할 때 인류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홍익인간들이에요. 인류는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느냐? 요걸 하나를 펼치면 이것이 고목나무 한 그루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게 인류의 지판대입니다. 인류의 지판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고목나무 한 그루가 뿌리가 있고 둥치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지는 서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양은 어떻게 금이 그어졌냐? 천산산맥, 히말라야 산맥으로 이 금 구워놓은 땅, 산맥으로 금을 구워놨습니다. 이래서 이 건너는 나무 가지로 치고 요 안에는 나무 둥치가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나무 둥치하고 뿌리하고 어떻게 분리를 해놨느냐? 강으로 금을 그어놨습니다. 이 3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금을 그어놨다. 그게 압록강, 두만강이에요. 그 안에는 뿌리로 치고 그 밖은 둥치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뿌리는 무엇을 하며 둥치는 무엇을 하고 가지는 무엇을 하는가. 이 질서가 안 맞아지면 혼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가지에 무엇을 하나요? 생산합니다. 사과나무 하나로 칩시다. 고목나무가 여기에는 생산을 해요. 꽃도 피고 마음껏 놀고 그래서 태양도 잘 받고 뭐도 잘 받고 아주 자연의 에너지가 좋습니다. 여기가. 그런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강압성도 많이 받고 뭐 해서 많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곳. 요거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 조금 좁아집니다.
요게 나무 둥치인데, 둥치는 아무것도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요거 나중에 이거 풀면 다 나옵니다. 지금은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할 때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받아줍니다. 나중에 나와요. 요 고목나무 한 그루의 둥치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못한다. 직접적으로 생산은 못한다. 요겁니다. 그럼 뿌리는 어떻게 되냐? 직접적으로 생산합니다. 뿌리가 생산하는 건 무엇을 위해서 하냐? 몸통으로 시작해서 나무 가지로 날라주기 위해서. 뿌리는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다 만들어 놓고 뿌리가 언젠가는 이 뿌리의 자리에 들어올 때가 있었던 거죠. 활동할 때는 여기서 활동한 거예요. 여기서 활동을 해야 들락거리죠. 그리고 여기에는 가만히 있었어요. 에너지만 만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는 과거에는 그냥 농사만 딱 짓고 있는 신선들이 살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무 뿌리는. 그게 지금 한반도 삼천리 금수강산입니다. 티 없이 여기에서는 그냥 농사만 짓고 다 살던 시대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걱정을 안 하고. 왜? 걱정할 일이 없죠.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여기를 형성해 놓고 나니까 여기에 지도자 시족들이, 이걸 홍익인간들이라 합니다. 여기서 대륙에서 우리가 활동할 때가 있었고, 여기서 자꾸 이제 뿌리로 들어오기 시작을 할 때가 있어서 축소됩니다. 숫자가. 그래서 씨가 들어옵니다. 이게 뿌리로. 이게 몇 년도다 이 소리는 내가 안 합니다. 때가 있었다. 그거를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과학이고 이거 하면서 짚어보면 이제부터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때가 있어서 이 반 건너 한반도로 들어오는 시대가 있었다. 반도로. 요것을 길이가 3천리요, 둘레가 7천리 되는 공수가 나는 땅. 뿌리는 근본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빚어내는 최고의 근본, 3대 7의 법칙. 그래서 이 근본의 뿌리의 땅은 이게 앞으로 돼서 이게 돼서 무수한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게 나옵니다. 이제. 오늘은 짧게 내가 또막또막 이렇게 설어놓지만,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맞아야 되느냐? 삼천리 금수강산이 맞아야 되는데 길이가 3천리, 둘레가 7천리가 돼가 공수가 떨어져야 된다. 그래갖고 3년이 물에 담겨져 있어가지고 3대 7의 법칙으로 물과 땅이 전부 다 다이가 있는 곳이 3대 7로. 그래서 이 지구를 빚을 때 3대 7의 법칙으로 빚어서 물이 70%요, 해가 30%로 지져놓은 겁니다. 인간을 빚을 때 3대 7의 법칙으로 빚었고, 온도도 그래서 37도 안팎에 놀아야 된다. 이 3대 7의 근본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주 변동수에서부터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건 나중 과학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한반도 땅의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냐? 산이 70%에 뜰이 30%입니다. 근데 요새에 들어가지고 천지도 모르고 변화시킨 사람들이 있는데 둘레가 7천리가 되는 땅을 빚으려고 수십억 년을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쌀 조금 더 지먹겠다고 간척을 하고 바다를 메꿔 가지고 땅에 이 물은 이게 막지 마라 한 우리 조상님의 뜻을 어기기 시작을 합니다. 물길을 막지 마라. 병고가 온다. 이걸 무시하고 물길을 막기 시작을 하면서 땅을 넓히려고 7천리의 둘레를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메꾸어 가지고 서해안 간척을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지금 모릅니다. 이게 뿌리가 변하면 인류가 변합니다. 고목나무 한 그루가 비틀어진다는 거죠. 왜? 이 지구에는 에너지, 기운이 돌기 때문에 기운을 거꾸로 비틀어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서해안 간척을 해가지고 둘레의 길이를 조종을 다르게 하기로 막아버리니까 기운을 흐르는 게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죠. 이러면 나비 효과가 어디로 가느냐? 지구촌으로 갑니다. 뿌리를 흔들면 지구 통째로 이 고목나무 한 그루가 잘못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동해안에 모래가 파입니다. 왜? 없애야지. 여기를 채웠으니까 일단은 뭔가 여기는 단단하게 채웠다니까 안 단단한 것부터 파나갑니다 지금. 요 들어와가지고 자연적으로 생겨가지고 모래가 다
많이 쌓이는 데가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강산이에요. 한 군데서 비틀어 놓으니까 한 군데서 파나갑니다, 지금. 물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깎습니다, 깎아. 안 깎이려고 아무리 다른 데 깎습니다. 그럼 너가 또 안 깎이려 그러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가 흔들어가 약하게 해놓고 깎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어길 거냐? 우리가 지혜롭게 가져갈 거냐?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잘못 생각하고 살면 어떻게 돼? 석두, 요래 되는 거죠. 머리는 돌. 무거운데 왜 달고 다니냐? 지금 땅 욕골이 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먹고 살라고 들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삼천리 금수강산은 잘 가꾸어서 인류의 보물이 돼야 되고, 인류의 평화지대가 돼야 되고, 인류가 이 삼천리 금수강산을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는 데가 이 삼천리 금수강산, 인류의 뿌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성장을 해갖고 힘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인류에서 못 나서는 병은 여기에 들어오면 다 낫게 돼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인류의 뿌리거든요. 가지에서 몸통에서 너희들이 손댈 수 없는 그만한 힘든 병이 있어갖고 그는 지도자들이 그런 병에 걸립니다. 큰 지도자들은 아래서 손댈 수 없는 병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뿌리에 들어와야 낫는 겁니다. 이런 에너지를 잘 살려서 바르게 잘 쓸 줄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신선들이라고 이야기해요. 홍익인간,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들. 마지막 일생이기 때문에 이것이 홍익인간들이에요. 마지막 일생에는 남은 일생을 모두 불사로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호련히 떠나는 사람들. 두 번 다시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 윤회는 끝났습니다. 이게 홍익인간. 대한민국 사람의 30%는 윤회하지 않습니다. 뭐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입니까? 우리 영혼이 우주천상계로 갑니다. 이 땅에서 왜 마지막 일생을 여기서 사냐? 지식과 교육을 받을 때까지 여기서 마지막 일생을 살고 여기서 지식과 교육을 받아서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어지니 이 땅에 오지 않는다. 이것이 윤회 끝입니다. 우리는 윤회가 해오는 것이 진화하기 위해서 해왔고 지식을 갖추는 이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했고 마지막 교육을 받아서 내 인생을 불사로서 나머지 후배들과 후손들이 갈 길을 잘 잡아주고 마무리하고 떠나면 우리는 천상신이 됩니다. 당신들은 워낙 큰 기운들이기 때문에 다 쏟아놓고 올라가면 워낙 가벼운 기운으로 변해서 두 번 다시 무거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오지를 않는 기운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지상에 다시 올 수가 없다. 나의 마지막 활동을 모두 불사르라 하는 것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고 너의 마지막 일생을 불사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면 육신이 분리가 돼서 호련히 떠나느니라. 이걸 보고 해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탈. 가벼우니 해탈하면 이 지상에 못 옵니다. 신들이 와도 탁해야 오는 거예요. 집착이 있고 할 일이 있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상에 못 오는 것은 이 지상에서 할 일을 다 하고 해탈했기 때문에 우주천상으로 떠나서 이 지상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우주천상에서 이 지상에 활동하는 자리 에너지로 돕는 거지 기운으로 우리가 직접 못 온다 이 말이에요. 왜? 가볍기 때문에 차이가 나서. 그래서 지금 신들이라고 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신들은 모든 게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탁한 신, 정도가 있고 그래서 덜 탁한 신, 디기 탁한 신 해갖고 그렇게 디기 탁한 거는 구신, 덜 탁한 거는 대신. 그러면 아주 좀 여기에서도 맑다고 치는 분은 천신 이렇게. 이러면 우리가 지금 활동을 같이 하면서 같이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홍익인간들이 이런 근본적인 걸 우리가 따서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이때까지 갖춘 지식과 우리가 헤매고 뭔가가 풀리지 않던 게 다 풀려서 정리가 됩니다. 이 정리된 것을 가지고 인류에 가르쳐야 되는, 아직까지 무릎을 꿇고 빌면은 잘 살 수 있는지 아는 이런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키워주는 이런 교육. 누구든지 이 지상에 네가 성장하고 네가 이루어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교육시대. 이게 후천시대예요. 이 정법이 천년법칙이 됩니다. 이 교육법칙이 이제는 마지막 인류의 에너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류는 천년공사를 시작하는데 모두 해탈케 하는 영혼들이 아직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던 이자들도 오면 이 교육을 받아 또 성장하고 해탈하고 성장하고 해탈시대. 그래서 후천시대는 해탈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너무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상한 놈 아니야? 자꾸 할까봐 내가 말을 못 하는 거고. 앞으로 미래는 영성시대입니다. 미래는 영성교육시대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법을 영성의 힘이라고 합니다. 교육은 영성이에요. 교육이라고 하는 건 영성교육이고 우리가 이때까지 받은 건 지식을 남이 살았던 거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좀 채워서 이걸 우리가 답습한 것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구나를 우리한테 이게 이때까지 온 거는 모든 것이 자료지. 자료. 우리가 생산하는 거는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없었어. 우리는 교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인류의 문물의 지식을 전부 다 갖다 들려서 이걸 갖고 자료로 우리가 전부 다 습득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 육신 하나가 이야기하자면 컴퓨터입니다. 자연의 컴퓨터. 컴퓨터가 진화 발전을 했다. 해가지고 이 컴퓨터가 이제 AI 처리가 일어나야 되니까 인류의 문물을 싹 끌어 모아가지고 우리가 습득을 한 겁니다. AI 처리하라고. 이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갖춘 지식이에요. 어떤 나라도 인류의 문물을 이렇게 갖다가 흡수한 그러한 시대의 민족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걸 마무리할 때다.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정리하고 연구해서 인류 교육 시대를 만들어내야 된다. 대한민국은 인류를 교육시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새로운 비전. 이때까지는 인류가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바탕이 일어났지만 새로운 비전을 열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홍익 인간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담금질해서 키워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 국호를 주고 우리나라를 만들어서 이거는 임금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백성의 나라를 만들어 주려고 7,000년을 노력한 조상들입니다. 희생을 하면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호를 만들어서 백성의 나라를 만들어 준 거예요.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 만세 하면서도 이걸 말만 했지 이 깊이를 공부를 안 하다가 보니까 나라의 주인들이 나라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방치해서 나라가 뭔지도 몰라. 이 대한민국은 말이죠. 공무원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은 정치인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주인이다 이 말이죠. 이걸 지금 뭔가 운용을 잘 못해가지고 우리가 방치하다 보면 이상한 나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가 내버린 나라. 너희들이 방치한 나라를 누가 선점하면 어떻고 내 나라라 하면 어떻고 또 옛날 시대로 돌아가서 전부 다 자기 나라를 만들라고 환장을 합니다. 국민의 나라를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봉사할 자로 나올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나라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데 이걸 내 나라 하려고 내 국민을 내 백성 하려고 그러다가 조선시대까지 망했는 걸 왜 생각을 못하냐. 내 거를 하려고. 이 나라를 국민이 들어야지 빛나지 이 나라 주인들이 관리를 해야 빛나지 절대로 정치인이 관리해갖고 공무원이 관리하고 이렇게 해갖고 일어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 나라예요. 국민이 주인들이 나서야 되는 나라예요. 주인들이 방치하면 결국은 시궁창이 돼갖고 주인들한테 덮어 쓰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고 있는데도 자꾸 남탓만 하고 우리는 노력을 안 한다면 새 시대는 절대 열 수 없습니다. 국민이 뭉치면 살고 국민이 흩어지면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요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양파를 만들면 안 되고 온전한 파를 만들어. 온전한 파. 국민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당파 싸움이 일어나면 안 돼. 몇천 년 동안 당파 싸움에 백성들이 힘들게 살아왔고
또 최고 당파 싸움을 하니까 국민들이 힘들어집니다. 이제 당파 싸움 시대는 끝내야 됩니다. 그러한 사회 봉사할 자가 필요합니다. 당파를 만드는 게 아니고, 당을 위해서 정치를 할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사람들. 이걸 진보 지식인을 이야기하고, 이걸 보수들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인들은 진보가 되고, 보수는 나라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지식인들은 진보가 돼가지고 이 보수들이 국민들한테 존중받고 존경받게 해주고, 국민들은 이 사회 주인이 돼서 잘 운영되도록 도와주는, 그게 지식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좌파 우파가 만들어져 가지고 네 편 내 편을 철저하게 골라가지고 싸웁니다. 나라 따먹기. 이 나라가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이 주인들이 얼마나 형편없었으면 나라 따먹기를 하냐. 니파 내파가 잡는다. 이 나라는 우리나라를 만들겠다. 이거는 저거 나라를 만들겠다. 참, 대한민국 주인들 참 방치했나라. 너희들은 주인이 될 자격을 상실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제는 대한민국 주인들이 일어나야 돼. 이 근본을 바르게 세워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근본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미래의 이 대한민국 인류에 어떻게 필요하게끔 우리가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 지식인들이 모여서 이런 걸 같이 연구해서 이 사회에 죽고 싶은 사람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 백성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 앞으로 베이비 부모들부터 이 교육을 안 받으면 이 지도자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 후손들한테 존중받고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할 일을 못 하고 있어. 왜? 내가 할 일이 뭔지를 못 찾았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아야 한 명도 실업자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어른들이잖아. 이 나라의 어른들이 노인이 되게 생겼고, 노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똑똑해가지고 간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꼰대가 돼. 꼰대. 이름이 우리 젊은이들이 붙여주는 이름이에요. 꼰대. 꼰대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 안 맞게 간섭을 많이 하니까 꼰대가 되는 거예요. 노인은 왜 노인이 되느냐면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할 일이 없어갖고 노인이 되는 거예요. 노인. 이름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근본을 알아야지 이름이 나오는 근본. 그러면 이분들, 이 노인이 안 되고 꼰대가 안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 나라에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른은 어떤 게 어른이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 자리에서 내 할 일을 하는 분들. 이게 어른이에요? 노인이 어디서? 어른이지. 내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 분은 나라의 어른. 우리 집안에서 그렇게 하니까 집안의 어른. 사회에서 그렇게 사회 어른. 나라에서 그렇게 하니까 나라 어른이고, 인류에서 그렇게 내 할 일을 하니까 인류의 어른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홍익인간 지표예요. 어른들은 후배와 자손들한테 존중받고 존경받는 분들이에요. 그래야지 이 나라가 살아있고 빛이 나는 거야. 인류의 모범이 되고. 교육을 안 받고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교육시대입니다. 나무 가지에서는 첨단의 시대를 움직이고, 이 첨단의 시대의 시장은 이제 중국이 될지라도 우리 뿌리는 인류 교육을 시키는 나라. 첨단으로 돈 많이 벌려고 달리가면 너희는 죽어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나는 누구인가? 이걸 찾아야 되는 시대의 소명을 일으키지 못하고 가고 있다. 대한민국을 알아야 되고, 역사를 아는 이유는 오늘을 알기 위해서예요. 오늘을 아는 것은 미래를 밝게 열어가는 겁니다. 역사를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자랑스럽다면 그 위에 빛이 나지 않는 나는 부끄러운 인생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지. 우리가 아주 이제 즐겁게 사회 존경받고 인류에 존중받고 존경받고 즐겁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조상님들의 희생이 전부 다 공로로 바뀌어가지고 희생이 보람으로 바뀌어서 멈춰있던 죽었던 영혼도 전부 다 일어서는 시대가 되는 게 후천시대입니다. 즐거워서 일어난 자손들이 즐거워야 내가 그때 희망이 있고, 희생하며 돌아가신 영혼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윤회하기 시작을 하고 마지막 일생으로 또 해탈하고, 이렇게 해서 지구촌에서는 할 일을 다 하고
마감하는 그 소리를 써놓은 것이 천부경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일종무종일이라. 모두 제자리로 돌아간다. 근본의 제자리로. 그걸 초속을 넣으러 온 게 천지공사를 하러 온 홍익인간 일대들이다 이 말이죠. 기운을 너무 크게 줬더니 내가 대장이라고만 하고 이제 할 일 좀 해야지. 요새들 바쁘죠? 안 바쁘나요? 뭔가 모르게 급하고 뛰어가고 싶고 뭔가 저 있으면 얼른 가고 싶고 전부 다 찾고 있죠. 그게 바쁜 겁니다. 우리 민족이 왜 빨리빨리라는 게 생겼느냐면 과거에는 우리 민족이 느릿느릿했어요. 몇백 년 전만 해도 우리 선조님들은 부채를 붙여도 빨리 붙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요래 갖고 이래 붙이 뭐가 시원하노 이게 이러고 있대. 이랬는데 요새는 부채를 들면요 쫙 튀죠. 툭툭툭툭 붙이네. 술을 마셔도 느긋하게 마셨고 그래갖고 이 호들갑 떨면서 이 머슴들이 이게 못 비웠잖아요. 이 사람들이 뭔가 하나를 딱 들으면 급하게 알리려고 오는 거든. 너 이놈아 뭐가 그래 급하냐? 이러고 뭐라 해요. 지는 급하죠. 모르니까 급한 겁니다. 와 봐도 아무리 급하게 와도 내가 움직일 때 움직이는 거지 급한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죽었다고 시간까지 급하게 쫓아오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뭐 가기 전에 급하게 오지 이놈아. 가뿐는데 뭐가 급하다고 내가 간다고 해서 살아나더냐. 그런데 요새는 우리 국민이 다 급한 겁니다. 왜 급하냐? 지식을 우리가 다 갖추어 버렸어요. 지식을 다 갖추고 나니까 에너지 질량이 엄청난 게 필요로 한 겁니다. 밥이 고픈 게 아니고 정신연령이 여기에 채울 것들이 너무 고파요. 고프니까 이 지식을 다 갖추고 나니까 어떤 지식 같은 것을 내가 조금 듣고 먹어가지고는 양이 안 차요. 이제부터 지식으로는 양이 안 찰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왜? 지식은 다 같이 갖추었으니까 이게 나와가지고 이게 나오는 것마다 공유하는 지식이지 이제부터 내한테 큰 양식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대식가가 돼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급하고 바빠진 거예요. 왜? 시간은 다 돼가고 무언가는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 죄는 벗어야 되고 가기 전에 뭔가는 해야 되니까 요겁니다. 왜 가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느냐? 이 땅에 지금 마지막 일생을 살러 온 사람이 30%가 있거든요. 윤회가 끝났다 이 말입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을 윤회한 자도 있고 수십 번을 윤회한 자도 있겠지만 이 자들이 오늘날 지금 2013년도부터는 윤회가 끝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게 후천계백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윤회가 끝나는 이 30%의 우리는 너를 마지막 일생이기 때문에 너가 그만한 지식을 많이 갖추었고 너가 지식을 갖추어가지고 너가 살아나가는 모든 인생은 혼신을 다해서 불을 사르고 가야만 이 땅에다가 내 업장을 전부 다 해탈시키고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바쁜 겁니다. 이걸 지금 모르고들 있는 거예요. 왜 바쁜지를. 마지막 일생. 두 번 다시 인간을 육신을 쓰고 내가 배우고 깨우치고 발전하기 위해서 오지를 않는다. 너희들이 배운 것이 다고 이것으로 갖고 너희들이 빛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만 살고 해탈하고 가야 되는 그런 것만 남은 사람들이 30%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쁜 사람이 30%고 70% 중에서 30%는 조금 바쁘고 그 다음 밑에 40% 윤회를 이 두 번 더 할 사람들 중간에 30% 윤회를 한 번 더 할 사람들 이 사람은 덜 바빠요. 근데 요 두 번 윤회를 더 할 사람은 안 바빠요. 그래서 내일 하면 어떠리? 이러고 또 오늘 일하다가 또 그냥 몽키 탁 놓고 대판집에 가서 텔레비 보고 앉아있는 거라. 리모컨 눌러가며. 이 사람은 덜 바쁘단 말이죠. 근데 텔레비도 못 보는 사람들 있죠.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지금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윤회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마지막 일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윤회를 해오면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한 모든 것들을 배우고 진화 발전하고 우리를 키워온 것을
마지막 일생에는 너희들이 전부 다 남을 위해서 행하고 가야 된다. 이 사람들이 바쁜 겁니다. 이 생을 다 하고 나면 두 번 다시 윤회해갖고 땅에 못 오는데 마지막 일생이기 때문에 네 인생을 혼신을 다해서 불살아갖고 남을 이롭게 하고 가야만. 이래야 내가 생을 마치고 이제 차원세계 가면 너는 천신만년에 가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 세상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중천계에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생을 마감하면 중천계를 갔지만 이제는 너희들 30% 윤회가 끝나는 자들은 생을 끝나면 천상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상계로 안 내려온다 이 말이죠. 요게 이제 마지막 일생들.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휴거라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죠. 이 받들음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너희들을 끌어올리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일생을 살아온 사람들, 윤회가 끝나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저절로 휴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영적으로 보여주니까 너희 무식한 걸로 잘못 풀어갖고 저 산꼭대기 가갖고 이러고 있으면 들고 올라가는 줄 알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이는 게 물질로 해갖고 이해가게 보여줬더니 이걸 갖다 그대로 적용을 해갖고 몇 며칠이라고 가가지고 이래 숫자를 요래해 주니까 이걸 전부 다 이 세상에 무슨 이거 암호를 알려주는 걸 이걸 못 푸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 위에 원래 며칠 날 되는 날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요래 서갖고 있으면 몸이 슥 빨리 올라가는 줄 알아. 이래가 천당 가는 줄 안다고. 네 일생을 바르게 살고 가면 저절로 너 혼신이 천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휴거예요. 휴거를 바르게 알아야 돼. 이제부터 지식인들이니까. 네 몸체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가 다 살고 나서 네 혼과 백이 분리가 될 때 혼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래서 천상반열에 올라가서 신들로 역할을 하면서 내가 이 땅에 푸르는 모든 그 법을 수호하면서 사는 이 백성들 중생들을 위해서 또 이 천상계에서 신들로서 밑에를 도우면서 일을 해서 모든 이 지상의 사람들이 모든 죄를 벗게 하는데 혼신을 다하면서 또 거기서 일을 해요. 해가지고 이제 베이비 부모들 있죠. 이 자들부터 지금 윤회가 없는 자들이 30%가 나옵니다. 그 다음 X세대가 그래 되고 그 다음 돼지털이 그래 되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윤회가 없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나가는 것이 이것이 후천계백 시대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는 이제 휴고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생을 살고 가면 너희들은 지상에 두 번 다시 오지 않나니 이래서 정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탈한다 이 말이죠. 사도로 해탈하는 법은 없습니다. 정으로 살았을 때 그때 너가 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으로 행하고 세상에 사람을 위해서 널리 이롭게 행하고 이렇게 하면 너를 혼신을 다해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서 너희들을 홍익인간이라 하고 홍익인간 삶을 살고 간 자들이 다시 윤회를 해서 이 육신을 받아갖고 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다시 오지 않는다. 천상에 올라가서 이 천상의 신들 반열에서 또 인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는 에너지를 보내고 또 이끌어주고 이렇게 해서 모든 중생들이 전부 다 해탈을 할 때 자타일치성불도 다 같이 품고 나는 천상으로 가리니 깨친 사람들이 어째 홍익인간들이 나는 쟤 다 벗었으니까 빠이빠이 너희는 지상에서 고생해라 이렇게 하고 가지 싶어요. 이거는 깨친 홍익인간이 아니에요. 홍익인간은 내가 해탈했더라도 나는 얻은 계에서 또 이 백성들을 위하고 중생들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갖고 거기서 에너지를 또 불태웁니다. 모두가 죄를 벗고 이 맑아질 때까지 우리는 혼신을 다하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라도 이 지상에 업의 굴레에 더접어 쉬고 있는 한 깨친 자들은 절대 천상으로 우리부터 안 갑니다. 전부 쓸어안고 자타일치성불도 하는 날 이럴 때 모든 이 지상의 에너지도 자연으로 스스로 돌아가려니 이래갖고 이 지금 3차원이 마감이 됩니다. 유한 이 대자연이 무한 대자연으로 스스로 모든 것이 흡수되고 마는 이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열어나가는 시대가 후천계백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고를 잘못 이해하면 이제부터는 안 되고, 우리 지식인들이 이해가 되겠고 국민들이 이해 또 되겠고 요렇게 잘 풀어서 이해를 시켜줄 테니까 요런 데에 흔들리지 말고 내 인생을 바르게 안 살면 너는 절대 휴고가 일어나지 않고 천상에 올라가는 일은 절대 생기지 않으니까 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그러한 거 인생을 바르게 살면 누구든지 천상간이니라. 요거를 지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한테 빈닫고 내를 데리고 올라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골치 아파요. 네가 죄가 많아 무거운 거로 내한테 잘 비갖고 내가 들고 가면 요거 들고 갔잖아요. 하나님 또 볼일 봐야지. 요래 들고 가가지고 볼일 보려고 논논 날리는 땅으로 떨어집니다. 무거운 게 어째 저 천상에 오래 있을 수가 있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에 없는 법칙을 어떻게 하나님한테 해라고 지금 여기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자 분별을 바르게 하고 지각을 바르게 세워서 이게 지식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이 현혹에도 우리는 흔들리기보다는 바르게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바르게 사는 법칙을 가르쳐 줄 것이니 이것이 하느님의 법입니다. 모두가 바르게 사는 법을 이끌어 주어서 인자는 전부 다 내 업을 벗어나가는 그리고 내 삶이 아주 기름지지는 요런 삶을 살게끔 이끌어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빨리빨리 하는 게 성질이 급해서가 아니고 원래는 품성이 크고 너그단 민족입니다. 근데 요새는 빨리빨리 되는 이유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되지 않는 마지막 일생을 우리는 뭔가가 쫓기는 겁니다.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고질량 정법을 만나게 되면 인자는 빨리 뛰던 걸 머물게 됩니다. 사도로 사적인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크다 보니까 뭔가를 고질량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허둥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야 뭐가 있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을 만나게 되고 정법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머무는 겁니다. 어디로 쫓아다니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여기서 내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전부 다 풀려버리기 때문에. 힘든 것이 전부 다 풀리니까. 인자는 헤매지 않아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때 내가 왜 어려운가? 이런 거를 찾고 노력하고 내가 이 어려운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가를 지금 찾고자 노력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바른 법이었었어요. 한데 뭘가 나 사주면 고맙다 그러고 어려운 거 아팠으면 말이죠. 이 아픈 원인을 찾아야 돼. 이걸 놔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원인을 찾고 나면 그러고 나서 이게 낫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낫고 나면 두 번 다시 어려움, 이 아픔이 안 와야 되는 것이거든. 이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을 세웠고 법당을 세웠고 무슨 이 가르치는 데를 이래 만들어 갖고 이런 걸 세우지 않았느냐? 그러니 교회당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부르던 그대로 하면 교회당.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는 바른 걸 가르치는 바른 법, 교 가르친다. 가르칠 교자를 쓰는 것이고 해는 모여서 의논하는 해당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이야. 이거는 하느님의 집이 아니고 여기서 아주 바른 우리 모임을 해서 서로가 도반이 돼가지고 서로가 모르는 것을 나누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니 하나님의 에너지는 스스로 내리비치니라. 이래서 우리는 성불 받고 이렇게 하는 데가 교회당. 법당은 법을 논하는 자리, 법을 우리가 받는 자리. 여기가 지금 법당인 거예요. 내가 지금 법을 쓰라면 법당이요. 술을 마시자고 전부 다 내놓고 같이 니나노 하면 술집이고 밥상을 벌려고 밥 먹고 그냥 이렇게 말면은 밥집이고 여기서 이불 깔고 자면은 잠집이고 그런 게라. 당신들이 하고 있는 업장이 여기서 법이 나오고 있다면 여기서는 법을 수호하는 자리고 그래서 우리가 식당을 하더라도 이 식당에서 밥만 먹고 가는 자리가 아니고 좋은 말도 한마디 저 벽에다가 좋은 글귀라도 하나 써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느끼고 가는 자리가 만들고 무언가를 하나 털어놓아도 이런 걸 보면서 식사로 나올 시간이 기다리면서도 저걸 보면서 무언가를 얻어가는
이런 것들을 만들면 거기서 법을 얻어가는 자리에서 밥도 먹고 왔느니라. 이래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제자들한테 그런 힘을 주어서 명당을 만들게 해주는 겁니다. 기업이 왜 내가 지금 망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주었다가 망하게 하냐? 네가 이만한 힘을 주고 사람을 모아줬는데 이 사람들한테 법을 논하고 이 사람들을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지금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돈만 벌고 돈만 갈라먹고 밥만 처먹고 살자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하려면 해쳐라 이렇게 해쳐모여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힘이 클 때까지는 사람이 올 때까지는 이 대자연에서 힘을 줘서 네가 일어나는 거지만 사람이 어느 정도 왔으면 이 사람들이 사람 되게끔 살겠고 뭔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으라고 언어가 된 거지. 이러한 뒤에 그 다음 일을 못하니까 이걸 전부 다 해체시켜버리고 전부 다 무너뜨리는 버려. 이런 것이었었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바쁘다 하는 것은 뭔가 모질해서 지금 우리가 뭔가를 찾고자 하면서 바쁜 것이지 이 민족이 호들갑 떠는 게 아니에요. 우수한 민족이라.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찾고 노력을 하는 것이 바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수한 민족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바쁜 거를 시야를 달리 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 중국 사람들 뭐라 그래요? 만만디라 그러죠. 만만디를 어떻게 해석해 주나요? 여유가 있다 그러죠. 그 사람들 여유가 있는 건지 잘 보세요. 앞으로 이 사람들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알고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모르니까 이래 이빨 쏘시면 이래 있는 거예요. 이래. 모르니까. 알면 절대 인간은 요래 있게 안 돼가 있어. 그걸 만만디라고. 알고도 그렇게 하는 그냥 봐주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알기 때문에 우리 거를 적용해서 저다 얹어주는 거예요. 이 민족은 바쁜 이유가 뭔가를 노력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노력하는 것이고 저쪽 사람들은 이래갖고 이쑤시고 뭐 시장에도 이래 붙여 가만히 있는 거는 그거 네 사는 거 그거밖에 모르니까 찾으러도 안 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다음에 윤회 또 해오면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소승불교를 좋아하는 겁니다. 왜? 올게 대충 살다가 죽어도 다음에 와서 또 하면 되니까 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 생을 위해서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생을 살고 가면 없는 자들이야. 다음 생이 없어. 지금 너희들이 인생을 사는데 마무리를 안 하면 다음 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인자 요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우리 선조님들이 하던 이런 거는 걸음 삼고 우리 인생은 오늘날의 우리 인생이야. 우리가 빛나고 우리가 아주 이렇게 한을 안 남기고 가야 우리 선조님들의 한을 전부 다 풀어내는 게 되니까 이제는 바쁘게 삽시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성균관대 이기동 교수는 한국인의 정서를 반영해주는 말로 우리가 남이가 라는 표현을 꼽으며 한국인은 완전히 남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남의 일도 내 일처럼 여기지만 이러한 정서가 바르게 발현될 때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기에 서로를 위하는 본심이 엄청난 결과를 이뤄내지만 이것이 올바르게 운용되지 못하면 네 것도 내 것이고 네가 잘나면 나도 잘나지고 싶은 욕심을 일으키는 극단성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 성향이 있는 한국인의 양날의 칼날을 바르게 활용하여 세상의 중도에서 공도를 행할 수 있도록 현재 우리가 되새겨야 할 가르침을 청합니다. 참말로 우리 국민들이 잘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남이죠. 우리는 이 나라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는 환경은 가졌지만 우리는 남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만나면 우리가 남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으면 아직 남이에요. 형제가 우리가 혈육의 형제를 가졌는데 우리가 그러면 가족이냐 남이냐? 우리는 아직 남이에요. 인연을 우리는 만난 거죠. 그럼 인연이 가족이 되려면 노력의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는 다시 정리를 해서 세상에 가르침을 주고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지금 그걸 전부 다 표현하게 하잖아요. 남 아닌 줄 알았더니 남이더라 이 말이죠. 남 아닌 줄 알았지. 그 말을 듣고 그 소리가 쏠깃해가지고 또 그렇게 양보하다가 뒤통수 맞고 맨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까지 끌고 왔던 것들이 부작용으로 다 일어나가지고 서로를 원망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원망은 왜 하느냐? 모르고 행동을 한 것이 지금은 원망으로 돌아가는. 그게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그러면 형제가 우리는 가족이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걸 분별을 못할 때 써먹을 때만 요래 써먹고 그렇게 해놔놓고 지금 남 아니께 내한테 이렇게 해라 그러고 내 거는 내가 하고 이렇게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는 우리가 약하면 그런데 엮여들어가는 거죠. 약하면 엮여들어가. 그렇게 지금 모든 이 사회가 불평불만하는 게 우리가 남이가 때문에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오래 끌고 오고 있다. 우리는 냉철해야 돼요. 너와 나지. 우리는 우리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되는 거예요. 너와 나다 이 말이죠. 너와 나가 서로가 노력한 게 있어야 우리가 돼요. 저는 우리로 만들지를 못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부부들도 부부가 우리가 안 되도록 살고 있다니까. 내 욕심으로 살면서 그게 우리가 남이 아니니까 내한테 전부 다 쏟으라는 거거든요. 나는 니한테 안 쏟아 그런데. 그러니까 요런 거를 끌고 가는 주장하는 쪽이 세거든 이게. 이렇게 우리는 엮여가지고 내 인생을 거기다 바치다 보니까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 개체입니다. 개인 개체가 스스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 왜 우리가 오늘날 지식을 갖추는 시대를 만들었느냐? 스스로 성장하는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성장이 돼야 된 만큼 너를 위해서 내가 어떤 환경을 도울 수도 있고 이쪽에서도 너를 도울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성장치 못하면 이쪽에 밥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밥으로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20, 30년 가다 보니 내 인생은 없어져 보고 그때 한탄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힘을 가져라. 내가.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 바르게 알아야 돼요. 신랑 믿고 그냥 이래 가다가 나중에 신랑을 믿을 때는 언제 믿으면 되느냐 하면 내를 엄청나게 좋아하니까 앞으로 내한테 다 해줄 것 같잖아요. 그렇게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했는데 그때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나면은 네 거는 단물 다 빼먹고 그 다음에 또 단물 다른 데 빼먹으러 가요. 다른 데 단물 빼먹으러 가는데 여기서 좀 빼먹다가 보니까 이거는 단물 빼먹을 게 없잖아요. 이게 찬밥이에요, 너는. 이게 찬밥이라는 게 나는 이때까지 노력한 게 좀 찾으려고 하니까 이때는 너한테 안 줘요. 쪼까 보내쁘지. 그게 네가 이게 뭔가 네 걸 대가를 얻으려고 그러면 그냥 쳐내버린다니까. 왜? 여기 단물 빼먹을 걸 다 빼먹고 나면 너는 취급 안 해요. 그래서 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 힘을. 네 힘을 가지고 있으라고 지식을 서로가 자기 지식을 갖추게 해준 거예요. 그럼 자기 지식을 가진 만큼 경제고 환경이고 이걸 내가 챙겨놨어야 돼. 그게 이걸 양보했다라고 하는데 양보한 만큼 나는 등신같이 사는 거라. 양보하면 안 돼요. 내가 힘을 가져야 저 사람 진짜 어려울 때 내가 도울 때는 진짜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힘을 가져야지 내가 말하는 대로 따르지. 내가 힘이 없으면 내 말 안 들어요. 대한민국 주부들 그렇게 해갖고 한 30년 동안 살다가 보니까 지금 주권이 없어진 거예요. 주권이. 지식은 다 같이 갖추게 했던 것은 주권을 다 같이 가지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절대 민주주의를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돼. 서로가 힘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나는 그래도 남편을 믿고 살았다, 등신같이 살았다, 요걸 딱 가져야 돼. 남편은 남편대로 열심히 하고 나는 내대로 해갖고 내 몫을 열심히 키워놨어야 돼. 이제 앞으로도 우리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쳐야 돼.
네가 힘이 없으면 결국에는 네는 속박당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 우리가 그 공부를 하고 이해가 돼야 우리 자식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지.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다. 요렇게 하면 돼. 이제 나중에 결과로는 우리가 한 36년 살았을 때 36년 살고 나서 우리가 노력을 한 게 서로가 있다면 이러면 우리 남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는 가족이 돼 있고 부부가 돼 있고 친구가 돼 있고 요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노력도 안 해놔놓고 남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내를 믿으라 하는 것처럼 세상에 믿을 놈 단 한 놈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남이에요. 개체신. 너도 개체신, 나도 개체신. 우리가 이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해탈을 하려고 그러면 누구를 믿고는 절대 해탈을 못 해. 내 자신이 갖추고 내 자신이 벗어나야 돼. 내 자신이. 근데 이거를 지금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 그냥 대충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큰일 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내 자신을 갖추고 내 자신의 힘을 갖추고 그렇게 해서 상대는 내가 이렇게 딱 보고 있는 요 정도로 내가 힘이 없으면 내 멋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어떤 나라들도 서로가 힘을 갖춘 만큼 전쟁을 못 하게 돼 있는 거고, 요렇게 되는 거지. 이제 힘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나요? 지기 싫어하는 한국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지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요. 이러한 기질적 특성으로 인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지기 싫어하는 특성이 좋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지기 싫어하는 특성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너 죽고 나 죽자식으로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성향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논리나 사실보다 상대를 이겨야 하기에 무조건 내 말이 맞다는 식으로 우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한국인의 지기 싫어하는 성향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예. 그런 근성 때문에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 근성이 없었으면 오늘날까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있기에 그러한 근성을 키운 것이다. 그러면 지기 싫은 거는 언제 하는 행위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기 싫어하는 거는 힘 없을 때 하는 행위지 힘을 가지고 나면 지기 싫어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내년부터는 미래가 열리고 힘을 가질 겁니다. 그 힘이 어떠한 힘인지는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기 싫어하는 일은 끝납니다. 누구든지 살기 좋은 세상 이제부터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10년은 모두가 보편하게 살기 좋은 세상을 엽니다. 10년 안에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시작을 하면 엄청난 방법으로 발복을 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는 해낸 그러한 저력으로 우리는 보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누구든지 잘 살 수 있는 누구든지 돈이 많음이 아니고 누구든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 경제는 스스로 일어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저기 싫어하고 이런 거는 그때 없어집니다. 우리는 결과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바르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결과는 시작이 될 것이고 이것이 100년 공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1, 2차 대전 이후로 100년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때까지는 서로 힘으로 해가지고 서로가 힘을 갖추고 모지름을 갖추고 이런 걸 전부 다 일어서는 시대고 앞으로 미래는 일어선 이 힘으로 지혜롭게 이걸 빚을 내면서 사는 시대입니다. 이제부터는 활동기라는 거죠. 활동기에 대한민국이 부응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거 막바지에 와가지고 이제부터 어려운 걸 지혜롭게 풀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념 전쟁을 하면서 힘을 쓰지 못하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그 답을 풀지를 못해서 대한민국이 그 답을 풀어서 우리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나가면 인류의 이념 전쟁이 끝납니다. 2030년부터는 공산국가의 이념은 놓기 시작을 할 겁니다. 모두 이념은 다 놓는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로 자본주의로 돌아갈 겁니다. 자본주의의 해법은 그때까지 우리가 꺼내서 같이 나누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이 앞장을 서야 되기 때문에 그는 답을 다 풀어내야 된다. 대한민국 자체는 이 세계 통틀어서 전부 다 압축해갖고 대한민국이 이념전쟁을 이때까지 한 겁니다. 70년 동안. 이걸 정리할 거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그 이념전쟁 속에서 우리는 발전하고 컸습니다. 그 이념전쟁에 희생하면서 온 사람도 있고 희생 속에서 그걸 우리가 성장한 사람도 있고 그것을 전부 다 나쁘게 보면 안 되고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앞으로는 다 같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회가 지금부터 일어날 테니까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3년 안에 대한민국의 이념전쟁이 끝납니다. 3년 안에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일할 것이고 통일을 해서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인류 평화를 위해서 살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는 인류의 의리를 갚고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희생을 해야 우리는 마지막 일생의 천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영적인 세상과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활동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제부터 인류 사회가 영적인 사회로 지금 이제부터 이런 걸 찾기 시작을 할 겁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찾기 때문에 영성시대가 열린다.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영성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는 영성시대를 열어서 인류를 이끌어갈 거니까. 그래서 이때까지는 우리가 적이 싫어하는 그 근성 때문에 이만큼 일어난 것이고 이거는 과정입니다. 이 사회가 살기가 좋을 때 적이 싫어할 것인가?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잘 사는 시대를 만들면 이기고 저거가 없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상생 속에서 살 테니까. 그래서 우리 근성이 나쁜 게 아니고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이 전부 다 밑받침이 돼갖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니 그 또한 너무 좋지 아니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의지는 언제 갖느냐 하면 우리가 희망을 갖고 힘을 만들고 있을 때 의지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는 이 대한민국이 아주 우리 국민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성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의지는 성장할 때 의지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의지가 실종이 됐느냐? 우리가 성장을 다 해버린 겁니다. 일단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될 기본적인 성장은 다 끝났다 이 말이죠. 끝난 게 언제냐? 한 15년, 20년 요때가 우리가 1차적으로 성장하는 건 끝났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의지의 한국인이었죠. 의지의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이 나라가 이만큼 크게 일어났던 겁니다. 힘을 갖추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힘을 갖추었는데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일어난 이민족을 기운을 북돋아서 빛나게 해줄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그런 준비에 중간에 해야 되는 이제 빛나기 위해서 중간에 내를 다스려 가야 되는 이런 기간에 뭔가를 아무도 못 해줬던 거예요. 이게 누가 해줬어야 되느냐? 우리가 의지를 갖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선배님들도 해주고 중생들도 해주고 이 사회에서 모든 지도층에서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힘을 갖췄도록 앞장을 서갖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힘을 1차적으로 딱 갖추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여기서부터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을 딱 갖추고 났는데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안 나온 겁니다. 종교 지도자는 나와도 정신적인 지도자가 안 나온 거예요. 신앙의 지도자는 나와도 신봉자는 나와도 정신적인 지도자가 안 나왔다 이 말이죠. 수행을 한 것이 어떤 수행을 해버렸느냐.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정신적인 지도자들은 내가 수행을 해놓고 자연을 알아야 됩니다. 자연의 이치를 깨쳐야 된다 이 말이죠. 자연의 이치를 깨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연의 이치를 깨치는 공부를 안 하고 신 공부를 해버린 거죠. 신앙 공부를 해버렸다 이 말이죠. 불도를 닦는다라고 불교 그 안에 신앙, 요 신앙을 가지고 공부를 해버린 겁니다. 기독교 안에 신앙 공부를 해버리고 모든 신봉자, 그래 신앙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어디에 빠져버렸냐? 신봉자가 돼버렸어요.
신봉자가 내가 뭐를 지금 뜻하고 있는지 신에 봉 잡혔다 이 말입니다. 신한테 봉 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신한테 무릎을 꿇고 고개를 땅으로 숙이면서 받들기만 하는 겁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은 나이가 들고 성장을 하는데도 너는 크지 못하고 봉 잡혀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다. 성장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맹신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회를 이끌어줄 정신적인 수행을 해가지고 이 대자인의 이치를 깨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다면 사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이 국민들이 지금 열심히 해서 힘을 갖추고 나면 앞으로 어떤 빛나는 일을 해가지고 크게 희망을 열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는 그냥 이 나라의 이민족도 지금 바르게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국민들을 전부다가 저게다가 저래라 이게다가 저래라 맨 이래 전부 다 이렇게 비굴하게 살게끔만 지금 다 이끌고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아이들 때는 절하는 것도 시키고 이런 것도 시키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 절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 절해라 그런단 말이죠. 구부리라 그러고 고개를 숙이라 그러고 어른들이 고개를 숙이는 일이 돼서 되는가? 상대를 존중하고 신을 존중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다 무릎 꿇고 비굴해져서는 안 되는 게 어른이에요. 어째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돌멩이에도 절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돌멩이한테 그걸 금가루를 좀 더 칠해놨으니까 절을 더 하라고. 돌멩이한테 금가루를 이렇게 입히 놓으면 여기는 절을 더 많이 시키려고 그래요. 그걸 금부처란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아주 유치원생에서도 못 벗어나는 그러한 지금 분별밖에 못한다면 이 나라는 희망 없습니다. 돌멩이가 부처인 줄 알고 있다면 이거는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이 말이죠.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신지식이라는 소리는 더더욱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런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앞으로는 조금 이래 달라져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의지를 키우는 게 아니고 이제 누가 이끌어주느냐에 우리 인생이 달려가 있어요.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나오느냐? 누가 우리를 이끌어줄 것이냐? 이게 달리가 있는 것이지. 이 나라의 힘은 건재합니다. 개개인이 우리한테 힘을 주지 않아서 그렇지 힘을 모아놓은 거는 그대로 있어요. 아직 소멸 안 됐다 이 말이지. 힘은 어디다 다 모아놨느냐? 요 크게 이야기해서 물질의 힘은 물질의 힘과 조직의 힘과 이런 거대한 힘은 나라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종교 조직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기업 조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힘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전부 다 자기 소질을 가지고 있는 힘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 힘을 앞으로 어떻게 쓰느냐 이게 이제 지혜로 움직여야지 이 힘을 이제 빛나게 쓸 수 있는 이런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 소질의 힘 이것은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힘을 가진 적이 없는 창조 이래로 이런 힘을 이렇게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민족이 탄생한 것은 창조 이래로 없고 인류에도 이런 힘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우리만 이 힘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저마다 소질을 갖추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집에서 지금 주부님으로 주부님을 무슨 노동자라 그래요? 가사노동자들. 이래 불러서 미안하지만 알 걸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집안에서 지금 집안을 보살피면서 내가 갖추어놓은 이 실력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실력인지 아닌지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엄청난 실력을 갖춰놓은 겁니다. 집안에 가사를 하면 말이죠. 아주 수채꾼형을 내가 유사시에는 파헤치기도 하고 애들 닦이기도 하고 오만 거를 다 해요. 오만 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소질을 갖추기에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질을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 이 소질을 지금 다 갖춰놨어요. 이게 50대들 이 지금 그 집안에서 이거 일만 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 당신들도 소질을 다 갖춰놨고 사회에 나가서 전문을 한자도 소질을 다 갖춰놨고
뭐 이래 뭐든지 소질을 다 같이 저마다 소질을 달리 갖춰놨을 뿐이지 이 소질은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약기에 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때 이럴 때는 이 소질들이 전부 다 중요하게 쓰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빛나게 쓰일지는 앞으로 두고 보면 이 사람이 전부 컨셉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아주 빛나게 쓰이게끔 해서 그래서 요걸 빛나게 쓰게끔 할 때 내가 우리 주부들 내가 여행 다 보내준다. 국제여행을. 요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분들이 내 일을 할 때 국제사회에서 전부 다 이 카메라맨들이고 이 언론들이고 전부 다 출몰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당신들을 찍으려고 그걸 유수로 하고 국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려고 환장을 하게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게끔 할지 기대하라. 사람은 누구나 영혼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또 내 안에 어떤 부분은 막는 뭔가 그 기운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공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는 하지만 우주적으로 보거나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스승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누구나 듣고 바로 알아차리고 아 이건 진리다라고 딱 캐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그 사람들 아니면은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더 그런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외국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스승님에 대한 법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게 진리다라고 아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하고 이미 다 질량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저항하거나 배제하려는 그 기운이 뭔지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누구나 진리를 지금 우리는 찾고자 하는 시대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진리로 우리 교육을 시킬 때 진리라고 이야기 안 해요. 진리라고 이야기하면 만지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서 생활도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생활도는 진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생활도? 생활도에 가볍게 이야기하면 뭐를 이야기하냐? 너 인연이 그냥 온 것이 아니다. 이건 진리거든요. 너 앞에 만나는 인연이 그냥 온 것이 아니니라. 이러면 요 한마디가 진리입니다. 근데 이걸 진리다 이야기하면서 안 가르치고 지식처럼 가르치는 거죠. 왜? 너희들은 지식에 능하니까 그런 걸 받아들이는데 아주 갖춰오니까 지식처럼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한마디는 진리거든요. 너 앞에 온 인연과 너 앞에 일어나는 환경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니라. 이거는 자연의 법칙 속에 있는 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쉽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진리로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요렇게 해가며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서 거부하는 자들이 있죠. 거부는 왜 일어나냐?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요래 갖고 거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막는 게 아니에요. 내 생활이 막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내한테 처해지 갖고 있는 거하고 바른 것을 내가 접했을 때 바르게 가는 거하고 이 사이에서 싸우는 거죠. 바른 것을 안다라는 거죠. 바르게 가르침을 받으니까 바른 것을 아는데 갈라고 하니까 망설여진다. 이것은 네가 살아나가는 환경 속에서 꼬아놓은 것들 때문에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니까 네 식으로 계산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머무르려고 하는 게 땡기는 거죠. 이거는 귀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작업은 귀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들이 하는 거고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은 따라가는 거예요. 귀신이 자꾸 막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하면서 귀신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런 법칙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 적응하기가 무섭고 또 어떻게 갈락하니까 앞을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에 내가 지금 자제하고 있는 거지 그건 귀신이 붙들고 누가 뭘 막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생활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내가 그 생활 속에서 내가 환경을 만들어 놓은 데서 싸우는 거예요. 바르게 가는 거는 내가 이 질량으로 들으니까 분명히 이해됐고 안다. 그런데 글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내 생활과 환경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지 못한 데서부터 비롯해서 여기서 계산을 해가지고 내하고 자신이 싸우는 거예요. 바르게 가는 거를 용기를 낼 거냐, 생활에 아직까지 이런 데 핑계로 해갖고 주저앉을 거냐, 이런 거는 네 자신이 하는 거지 귀신이 어떤 신들이 어떤 작용을 한다, 그거는 새빨간 소리고, 그건 네가 그래 믿고 싶은 거예요. 내 자신이 싸운다. 네 환경 때문에. 환경은 또 어떤 환경이 있을 것 같으냐, 조상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 이것도 환경이에요. 거기에 빠져 있다. 네가 지금 네가 조상을 잘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는 네가 그 빠져갖고 허적되고 못 나오는 것이지, 왜 정확하게 다 이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조상한테 우리는 그러면 진리로 바른 길로 가면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것도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가능하냐 뭐 이런 식으로 빠져 있는 거죠 지금. 네, 네가 조상을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잘못 알고 있어. 바르게 풀면 조상은 후손이 잘 되도록 앞에서 희생하고 간 거야. 그러면 내가 잘 되게 가는 게 중요하냐,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면서 매달리가 있는 게 중요하냐. 조상을 놔야 앞으로 갈 수 있지. 네가 앞으로 가면은 조상이 얼마나 덕을 보냐. 네가 깨우치고 더 급수가 높아지면 조상을 빨리 해탈을 해. 네 옆에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라. 왜? 이 공로 때문에 앞장을 서 가게끔 해준 이 공로 때문에 해탈을 해갖고 지금 차원을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 근데 네가 그 붙들고 매달리고 있는 바람에 조상이 못 가는 거라. 네가 여기서 벗어날 때까지.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가 조금 성장을 해가지고 30대가 됐는데 30대가 돼갖고 내가 사회를 적응을 잘해갖고 갖고 잘 지내. 그럼 부모님을 우리를 잃어버릴 수 있어. 잃어버리는 게 뭐 이래뿐다 이게 아니고 너희들 걱정을 안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여기에서 자꾸 이렇게 막 부모님 놔두고 내가 어떻게 가 이게 사니까 이거는 걱정거리를 만들어 갖고 싸서 하는 거야 지금. 이게 30대가 되면 떠나줘야 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줘야 돼. 그러면 조상부터 우리 부모까지 엄청 편하게 해드리는 거거든. 왜?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 요래는 거야. 그러니 이분을 자꾸 모시면 안 되고 네가 잘 되는 거 보니 너무 좋아야 돼. 이게 진리의 답이에요. 그러게 이쪽 공자가 해놓은 때 우리는 매이가지고 그거를 자꾸 내리다 보니까 가다가 부모님이 엎어지면 얼른 가가지고 부모님 똥 받고 해갖고 살아야 된다잖아. 네가 헤매면 부모가 자빠져요. 그래 공부하러 새로 보내는 거야. 그거까지는 답을 못 찾네. 그게 공자 논리예요. 공자는 자기 논리를 펼쳤지만 그 안에 답은 그 후손이 찾는 거야. 근데 그걸 답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자고 하면 어떻게? 일본에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이게 우리 앞에 조금 발전했다고 하면서 사니까 국회의원 하다가 있지. 국회의원한테도 자전거 타고 가는 게 잘하는 게인 줄 알아. 요새 그 바람 다시 불라 그러대. 그게 이 국회의원을 하면은 이 사회 대표가 나가서 일을 하니까 내가 갖춤도 대표답게 갖춰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내려와야 돼. 국회의원을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니까 저쪽이 저 우동집 했단 말이야. 아버지는. 나는 국회의원인데. 우동집을 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우동집 3대가 물로 받아야 된다고 나는 국회의원 때려치우고 그거 가. 그래갖고 손님 오면 어서오십시오. 이번에 국수 3대째 잘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민이 최고 싫어하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 최고 싫어해. 근데 저 일본 사람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지금 너희들이 정치하는 것도 그렇게 변변한 게 아니다는 얘기를 해요. 서류 정리하고 뭐하고 이하고 다니는 거지. 뭐 별거 하고 있어. 그래 뭐 국수 팔아갖고 손님 한 사람을 아주 아주 재밌게 입만 해준 거나 이거나 질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걸 안 하고 있으니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사회 널리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정치고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이에요. 이런 것들을 깊이를 우리는 잘 못 잡았던 거예요. 지금 말로 갖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 게 그게 나라의 큰 일꾼이 아니에요. 그런 건 해보는 거고 진짜로 나라 일을 하는 게 무엇인가. 이제 이거 진리의 법도로 잡아야 되는 거죠.
법칙으로. 그렇게 해서 진짜로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은 존중받고 존경받아요. 요는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내가 지배받는다. 왜? 네가 약해서. 이런 거예요. 근데 환경이 변화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려면 당연히 하고 싶지거든요. 아니? 맞죠? 누가 이래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게. 내가 환경이 돼 준다면 당연히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게 오늘날의 홍익 인간들이에요. 그건 변할 수가 없어.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거기서 이 선을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선에서 지금 머물고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죠. 이걸 탁 넘어가면 쉬운데 넘어가면 근데 이걸 못 넘어오는 거야. 왜? 내가 아직 질이 좀 약해. 뭔 소리인지 이해가 돼?